안녕하세요. 오늘 토익 준비반 우리 수시고사를 한번 쳐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보내드린 링크로 먼저 문제를 다 확인하시고 이 강의를 수강하시는 게 제일 효과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먼저 떤 부분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를 이렇게 10문제,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 미래, 가정법, 과거 이렇게 가정법에 관련한 10문제를 받고 한 문제당 5점씩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50점 만점으로 됐을 텐데요. 문제를 다 확인하시고 제출 버튼을 누르시면 그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내가 어떤 게 틀렸고 어떤 게 맞았는지까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한 어법만 익히는 게 아니라 그것과 관련한 문제도 익혀서 여러분 실전 토익에서 고득점을 획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문제 푸는 것을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이미 문제를 푸셨고 답이 어떤 건지 확인도 하셨을 건데요. 저는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들하고 가정법 관련해서 어떤 토익 핵심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가정법에서 일단 첫 번째 문제입니다. Had it not been for us, supper we would not have finished the report. 여러분들이 가정법을 문장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앞에 조건문이 있고 뒤에 규결절 문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절 부분에서는 if it had not been for 요걸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이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아, 요게 가정법에 있어서 조건 접속사가 생략돼서 주어 동사가 도치된 예문이구나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적절한 어법이 맞는지에 관한 것은 여기 if 주어 had pp가 나왔다면 여기는 조동사 과거에 have pp가 나와야 되겠죠. 이게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두 번째 had demand been higher, the factory would not increase. 이것은 지금 had pp 부분이 있고 if가 생략된 부분이라 볼 수 있는데 would 다음에 여기 과거 동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이죠. 어법상 맞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if Chris had been more dedicated, he would become a team leader. 이건 뭘까요? 크리스가 좀 더 헌신적이었다면 그는 팀 리더가 됐을 텐데 이런 겁니다. 이게 가정법 과거, 즉 현재 사실의 반대를 말할 때는요. 조동사 과거의 동사 원형이잖아요. 그럼 여기는 had pp가 아니라 뭐가 돼야 되겠죠? if 주어 과거 동사. 이 구조가 맞아야만 가정법 문장으로서 형식에 딱 맞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법상 틀린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If the weather had been fine, the company would go on the schedule they were going. 자, 날씨만 허락됐다면, 날씨만 좋았다면 그 회사는 outgoing은 그 외부 활동입니다. 야외 활동. 이미 계획된 scheduled outgoing. 이미 계획된 그 외부 행사를 갔을 텐데 이런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would 동사 원형이죠. 그러면 가정법 과거의 규결절 부분인데요. 여긴 if 주어 had가 아니 had been이 아니라 동사 과거 동사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WERE가 와줘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정법 문장을 어법상 적절하냐 안 적절하냐 이거의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일단 가정법도 하나의 공식으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대체로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가 나와 있는 문장인데요. 가정법 과거 완료를 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if 주어 had pp 그 다음에 주어 조동사 과거에 would have pp 이 구조가 꼭 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이제 답을 확인하셨고요. 두 번째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빈칸에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빈칸을 채우는 문제에 있어서는요. 앞뒤 구조를 봐야 되는데요. 앞에 loan이 있습니다. 대출이란 뜻이죠. If the interest rate for loan 여기에 동사가 안 보입니다. 대출에 대한 이자율. 여러분 interest rate은 우리가 토익에서는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관련한 어휘들에 대해서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interest가 관심이 아니라 interest 이자가 해당이 돼요. 그래서 interest rate 하면 이자율, for loan. 대출에 대한 이자율이 자 이때 이 자리가 동사절입니다. A, B, C, D 보니까 다 동사를 쓰는 자리예요. 그렇다면 이런 문장 구조는 앞뒤 문맥을 봐줘야 되기 때문에 if로 시작하고 주어가 나오고 빈자리가 있어요. 자, 주절 봅시다. Our enterprise 기업에서
would 동사가 보시고요. have considered. would have pp면 앞에 if 속에는 had pp가 나옵니다. 답은 몇 번일까요? 그렇죠. 답은 had fallen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시면요. 대출에 대한 이자율이 had fallen 떨어졌더라면 네, 우리 기업에서는 facility 시설입니다. 시설에 대한 expand 시설을 확장하는 것을 고려했었을 텐데 이런 겁니다. consider ing 구문하시죠? 여기서 have considered, would have considered 이 표현 때문에 앞에서는 had fallen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은 전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가정법 과거 완료에 해당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이 나오고요. Facilities repaired, we could meet the management's demands. 자, 뒤에 보시면 could라는 조동사가 나오고 동사 원형이 나옵니다. 자, 이런 문장은 가정법 과거 문장이죠. 현재 사실의 반대, 즉 여러분 가정법 과거라는 건 현재 사실의 반대를 말하는 건데요. 내가 만약 새라면 너에게 날아갈 텐데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때 내가 만약 새라면 너에게 날아갈 텐데, 즉 내가 새가 아니기 때문에 너에게 날아갈 수 없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바로 그 시점에서 우리가 보면 되는데요. 이 문제의 경우는 앞에 시작하는 부분에 블랭크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많이 제가 봤는데요. 이 문제에서 답을 거의 맞추는 경우가 없어요. 10명이면 6명 맞춥니다. 예, 30명이 시험을 봤을 때 이 문제를 맞출 확률은 몇 퍼센트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네, 이 문제를 맞출 확률은 거의 20%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앞에 이렇게 빈칸이 나오면 여러분들 문제 토익에서는 빠른 속도로 정확하게 가야 되는데 이 빠른 속도로 생각하다 보니까 앞에 빈칸이네, 접속사 있네, 답은 if 이렇게 갑니다. 틀렸어요. 자, 여러분 앞에 if가 있다고 해서 접속사 if나 when 이게 아니고요. 이 문장은 could meet입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if가 있다고 한다면 동사, 주어 있고 동사 있네 라고 생각하겠지만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repair라는 동사입니다. repair는 뭐뭐을 수리하다입니다. 이 뭐뭐을 수리하다인데요. 이 수리하다가 이 시설들이 수리돼야 되잖아요. 이건 수동태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be repaired. 그래서 답은 몇 번일까요? 바로 were repaired가 돼요. 다시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자, 이 문장은 가정법 과거 문장인데 첫 번째 if가 생략되어 있어요. if가 생략되면 주어 동사가 도치가 돼야 되는데 이 문제는 도치가 되고 싶은데 이 동사가 또 하나 알아둬야 될 포인트가 바로 무엇이다? 수동태 문장이다. 그래서 수동태형이 되어야 되려면 이 문장은 원래 이런 거예요. If the facility were repaired인데요. if가 생략됐어요. 그럼 도치돼서 were the facility repaired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수리가 되었더라면 우리는 management demand 경영 demand 수요를 더 충족시킬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꼭 챙겨서 복습하시고요. 시험 보러 가기 직전에 한 번은 꼭 봐야 될 문항입니다. 예, 꼭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많이들 틀린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문제에서 맞게 되면, 그 문제를 맞히게 되면 여러분들은 고득점을 또 획득할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거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Respondent will receive the blank of the survey before July. 자, respondent는 답을 말하는 사람들, 응답자들입니다. will receive. 자, 응답자들은 받을 거예요. 뭐를? 자, before July입니다. 7월 전에 그 설문조사의 결과를 받을 겁니다. 이때 survey에 대한 결과. 자,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가정법 문제라기보다는 이 문제는 어휘 문제입니다. 즉, 자, 이 빈칸에 들어갈 사항이 1, 2, 3, 4번에 예시문이 다 다릅니다. 그건 어떤 문제를 두고 푸는 문제냐면 이건 어휘의 의미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앞뒤 문맥상 어휘의 의미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여기서는
그 조사 결과, 그래서 result를 답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자, 네 번째 우리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자, 빈칸에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이 문제인데요. Magnum Logistics announced the blank of two new warehouses. 자, 새 창고 두 개를 뭐 할 수 있다고 매그넘 로지스틱스에서 발표했다. 자, 여러분들이 토익 핵심 문법에서 토익 문제 푸실 때요. 이렇게 대문자로 나와지는 것은 사람 이름, 기업 이름, 회사 이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문자로 나온 거에 크게 염두하지 않고 문제를 푸시기 바라겠습니다. 매그넘 로지스틱스 애나운스 발표했어요. 뭐를? 자, 이때 들어갈 게 new warehouse의 이 명사, 즉 앞에 관사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A, B, C, D 다 명사이지요. 그러면 의미상 푸는 문제입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그넘 로지스틱스가 발표했는데요. 새로운 두 개의 창고를 뭐 한다? 자, achievement는 성과죠. acquisition은 인수 이런 겁니다. obligation 책무, 의무 이런 거죠. concern, 관심입니다. 어휘의 의미를 묻는 건데요. 이 로지스틱스에서 새 창고 두 개를 갖다가 어떻게 했다가 인수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acquisition이란 단어를 답으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answer 키에 또 설명들도 넣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 푸시면서 이렇게 acquisition, 인수, 매입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 꼭 확인하시고 문제를 푸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휘 학습에 관련해서 또 잠시 말씀드리면은요. 우리가 토익 문제를 풀을 때요. 어휘 문제를 그냥 소홀히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어휘가 기본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어휘는 따로 학습을 그러니까 토익 학습을 하는데 토익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휘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예, 어휘와 문법, 리스닝, 리딩 컴프레hen션 다 들어가야 되는데 어휘 부분이 자신이 있게 되면 다른 문제 푸는 부분에 있어서 아주 자신감이 생기겠죠. 그래서 어휘는 따로 어휘책을 사거나 이럴 건 없고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고등학교, 중학교, 뭐 대학교 때 여러분들이 토익에 관련한 어휘책을 하나라도 갖고 있다면 그 어휘책 하나를 준비하셔가지고요. 저는 끝까지 학습을 하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어휘를 단어만 이렇게 외우는 건 의미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잘 보세요. acquisition 하면은 인수, 매입 이런 거고요. obligation, 의무감, announce, 발표하다 이렇게만 어휘를 학습하시면 절대로 토익 점수 안 늘고요. 여러분 어휘 실력뿐만 아니라 토익에서 고득점 얻기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지금처럼 우리 여기에 답이 acquisition이 답이잖아요. 매입하다, 인수하다 이런 의미인데요. 이 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휘를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단어와 그 의미만 외우면 토익에서 고득점 받기는 아주 시간이 멀리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빠른 속도로 정확하게 여러분의 실력을 쌓아가면서 하셔야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어떻게 어휘와 그 의미가 들어간 어휘의 의미가 들어간 예문을 통해서 꼭 학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토익을 준비하시면서 어휘도 하셔야 되고요. 어법도 하셔야 되고요. 또 리스닝도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어휘 학습에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또 다음 문제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법상 틀린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If our employee had more experience, their work would be better. 자, 어법상 틀린 거니까요. 나머지 세 개는 다 맞는 거 찾는 거잖아요. 자, if 주어 had가 나왔습니다. 자, had가 나왔다는 것은 뭘까요? had가 나왔다는 것은 if 주어 과거 동사입니다. 그래서 가정법 과거, 현재 사실의 반대를 말할 때 가정법 과거로 나타내고요. if 나오고 주어 had, 과거 동사가 나오죠. 여기서는 would be better. 자, 맞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좀 더 경력이 있다면 업무가 좀 더 나을 텐데 이런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아서 유감이야 이런 의미가 있죠. 자, if a bigger budget were available, we would continue developing software. 자, 더 많은 예산이 가능하다면
우리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계속 할 수 있을 텐데 사실은 예산이 가능하지 않아서 못했단 얘기입니다. 자, if 주어 과거 동사, 그 다음에 조동사 과거의 동사 원형, 가정법 과거 문장입니다. 이것도 맞지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If Jane had been less busy, she might complete the project on time. 자, 제인이 덜 바빴다면 그녀는 제 시간에 프로젝트를 완료했을 텐데 완료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had been이죠? 그럼 여기 might had completed 이렇게 돼야 돼요. 가정법 과거 완료가 문장 구조가 맞지 않습니다. if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if 주어 had pp면 이 부분은 she might have completed 조동사 과거 have pp가 와줘야 됩니다. 자, 틀렸어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문장 볼까요? Why not busy? I would accept your invitation. 내가 바쁘지 않았다면 당신의 초대를 수락했을 텐데 이겁니다. 사실은 바빠서 수락 못했다 이거죠. 가정법 과거 예문이고요. 이 문장은 if 주어 과거 동사가 돼야 됩니다. if가 생략됐을 때 주어와 동사 바뀌는 도치가 되는 거죠. were I. 원래는 if I were not busy 이렇게 되겠죠. 예, 이해가 되셨으면 하시고요. 이해가 안 된 거는 꼭 질문 요거 확인하시고 질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정리하면 요 문제는 어법상 틀린 걸 고르는 거예요. 여기 요 문제가 지금 틀린 거가 되는 겁니다. had pp 여기는 might have pp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에서 또 우리 가장 적절한 걸 고르시오 이런 건데요. 자, 이것도 아주 우리 토익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입니다. 자, 여기에 if 주어 had pp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어떻게 나올까요? 조동사 과거 have pp가 나오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한번 정리해 볼게요. If the train had traveled a little faster, 자, 비교급에 little 들어가면 더 훨씬 이런 의미죠. 훨씬 더 빠르게 기차가 만약에 기차가 조금 더 빠르게 travel 갔더라면 the situation on time 우리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이 기차가 좀 더 정시에 스테이션 역에 도착했을 텐데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아니라 유감이다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 가정법 문장을 하고 있어요. 가정법 문장. 자, 세 문제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좀 속도를 빨리 내보겠습니다. 아래 문장에서 어법상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자, if the situation should get worse. 자, 상황이 좀 더 악화됐다라면 the CEO will restructure company. 그 CEO는 그 회사 오너는 컴퍼니 회사를 restructure 재구조했을 텐데 이겁니다. 자, should get. 자, if should get. 여기 우리 가정법 미래 형태를 보고 있는데요. 이거 잠깐 보시고요. 다음 두 번째, if the funds should allow it. 자, 자금이 허락만 됐다면 we might buy one more photocopier. 포토카피어는 복사기입니다. 복사기를 한 대 더 들여놨을 텐데 이런 겁니다. Should the shipment be delayed? 자, 배송이 늦어진다면 will deliver your order at no cost. 무료로, at no cost는 비용 없이입니다. 비용 없이 주문을 배달해 줄 것입니다. If you should continue subscribing to our magazine, 잡지를 구독을 계속 하시고자 한다면 we can offer a 15% discount, 15% 할인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자, 어법상 틀린 문제인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전체 예문들은 뭐냐면 전체 예문들은 다 가정법 미래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 구분하는 거 말씀드릴게요. 가정법 미래는 이렇게 if 주어 이렇게 주절에 should가 나옵니다. 규결절에 그 if 조건절에 should가 이렇게 나옵니다. should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나왔던 가정법 과거나 가정법 완료하고는 구분되게 if절 속에 조동사가 나온다는 의미가 가정법 미래에선 가장 크고요. 가정법 미래에서는 조동사 should가 나오고 규결절에서는 이렇게 will 또는 동사 원형, 명령형 구조가 나옵니다. 이때 중요한 건
가정법 미래가 뭐냐 이런 거죠. 상황이 더 악화된다면 그 CEO는 회사를 재구조화했을 겁니다. 이거예요. 자, 이 가정법 미래는 미래의 얘기라기보다는 미래의 불확실한 얘기를 말할 때 하는 거예요. 자, 요게 맞는 구조고요. 가정법 미래의 구조에서.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 틀렸길래 답으로 꽂았을까요? 볼까요? if 주어가 나왔고요. should 동사 원형이 나왔고 여기에 조동사가 이렇게 과거 조동사가 나오면 안 됩니다. 예, 여기는 현재 조동사로 써주셔야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틀렸고요. 이 문장 맞았어요. 이 문장 원래는 if the shipment should be delayed 이게 되겠고요. will delivery. 자, 그 배송이 늦어진다면 여러분 배송이 늦어진다면 미래의 불확실한 얘기를 할 때 가정법 미래라고 했죠. 그럴 때 이렇게 should를 써서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잡지, 우리 잡지를 계속 구독하신다면 이거죠. 예, 이때도 미래 불확실한 거예요. 우리는 15% 할인해 줄게요. 이런 거죠. 여기선 if가 생략된 거고 다시 정리하면 가정법 미래라는 것은 미래의 불확실한 얘기를 할 때 쓰는 거고요. if절 속에 should라는 조건 그 조동사를 쓸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미래의 불확실한 얘기를 쉽게 제가 가정법 미래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어떤 거냐면 가정법 미래는 여러분 생각할 때 좀 편하게 제가 이해하기 쉽게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날씨가 흐린 거예요. 그럴 때 학교 갈 때 엄마가 얘 오늘 비가 올 것 같으니까 우산 가져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우산 가져가 비 올 수 있으니까. 그럴 때 비가 올지 안 올지 누가 알겠어요? 미래에 불확실한 거잖아요. 이럴 때 if it should rain this afternoon, you have to bring umbrella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정법 미래라는 건 미래의 불확실한 얘기.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이거 강의 들으시고요. 잘 모르겠으면 꼭 질문하세요. 질문창에 질문 올리시고요. 또는 제 카톡으로 직접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들이 질문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잖아요. 미래의 불확실한 얘기를 할 때 우리는 가정법 미래를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가정법 미래의 구조는 if 주어 그 다음에 should 조동사, should라는 조동사고 동사 원형 이런 구조가 하고요. 규결절에서는 명령형 구조 또는 주어 다음에 will, can, may 이런 현재 조동사 형태가 온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인데요. 자, 여기는 postpone, postpone, would postpone, postponed. 이거는 뭐냐면 어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단어가 다 똑같죠? 그래서 현재, 과거, 미래 이런 구조가 왔어요. 그러면 어법의 문제니까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If it should rain tomorrow, 내일 비가 온다면 미래의 불확실한 얘기네요.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 누가 알겠어요? 이런 걸 우린 가정법 미래라고 하고요. if절 속에 should 동사 원형 구조가 옵니다. 그럼 이 자리는 뭐가 오겠어요? 그렇죠. 자, the organizing committee 여기 동사 원형 바로 요게 답이 되겠네요. 미래 조동사 will 그렇죠? 예, 해석 한번 해볼까요? 내일 비가 온다면 우리 조직위원회에서는 outdoor activity는 야외 활동이죠. 야외 체험 활동을 연기할 것입니다. 이럴 때 postpone은 연기하다. 그래서 연기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 밑에 해석도 써놨으니까요. 문제 푸고 나서는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드디어 10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refore, if you were to take these classes, you blank to pay for them yourself. 자, 이 문제에서는요. 그러므로 if you were to take these classes 이때 여러분 if 나왔고요. were가 나왔어요. 그럼 가정법 과거 문장이죠. 현재 사실의 반대. 자,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수강을 하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그 강의에 대한 요금을 직접 지불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지불하셔야 됐을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앞에 if 주어 과거 동사니까요. 여기서는 would 동사. 그래서 가정법 과거 문장입니다. 가정법 과거 문장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if 주어 과거 동사, 그 다음에 규결절은 주어 조동사 과거 동사 원형.
이런 구조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가정법 과거는 기본적으로 if 주어 과거 동사에 주어 우드 동사 원형 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가정법 과거, 과거 완료, 미래 관련한 그 학습을 하셨는데요. 난 모르겠다. 그러면 꼭 가정법 관련해서 복습을 하시고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꼭 풀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습은 토익은 얼마큼 시간을 많이 투자하느냐 그리고 얼마큼 많은 문제를 풀어보느냐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고득점을 획득할 수 있는 비결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의 노력이 반드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토익 고득점 학습을 위해서 토익 준비반 수시고사 문제풀이를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